안녕하세요. 최희진 가브리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뉴스를 통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 어떤 선을 넘었다, 특히나 도덕적인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벌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 있었다면 함께 반성해보고 또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보스코 성인께서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때론 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그분을 엄격한 잣대로 봐주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벌은 주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보스코 성인은 말씀하십니다. 돈보스코 성인은 벌이 잘못 전해지면 아이들에게 원한이 된다고 일침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누군가에게 벌이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누군가에게 원한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어떤 때 훈육이 되고 어떤 때 폭력이나 학대라는 말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군도수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훈육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이에게 상처와 반항심을 갖게 되면 그거는 폭력이 될 것이고, 훈육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바른 훈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게 훈육이다, 폭력이다라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수사님 말씀에 의하면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결과가 아이들이 봤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혹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느냐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그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연 학생은 실제로 학교나 가정에서 벌이나 훈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지요. 네.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런 벌과 훈육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혼날 때만 그렇게 혼나고 그때뿐이더라도 나중에 혼난 이유와 같은 행동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잠시 멈칫하면서 내가 왜 혼났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되나요? 네. 저희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의 잘못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니까요. 이제 태연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잘못이 반복됐을 때 우리가 저번에 내가 이것으로 또 똑같은 잘못을 했었지라는 반성의 시간이 좀 더 단축되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좀 침착하게 대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때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치거나 또 가끔 집에서도 매를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이제 벌과 훈육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영옥 자매님께서는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체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벌도 주고 야단도 좀 많이 친 상태였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사춘기 되고 하니까 감정이 서로가 예민해지니까 벌이라는 거를 생각도 못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숙제를 안 가져가가지고 해놓은 숙제를 안 가져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마 갖다 줘 이러고 전화를 하면 사실은 저는 안 갖다 줬어요. 그냥 너가 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벌이라도 받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고 안 갖다 주고 하니까 그게 고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다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지가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학교가 들어가 보니까 잘못하는 거는 많은데 사실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거가 어떻게 야단쳐 제가 상식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다 보니까 야단치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아이를 하나 키우다 보니까 기대치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다 보면 무조건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잘못했는지 설명을 하고 벌을 주고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네가 생각해봐 잘했나 잘못했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지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럴 때는 수사님 이거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되나요? 훈육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돈보스코 성인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벌을 줘야 하는 일이 생겼겠죠. 그분은 이렇게 교육을 했죠. 이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잘못했을 때는 어떤 벌을 주는지 그 내용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벌의 결과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생산적인 벌이면 좋겠다. 벌을 다 받았는데 체벌만 하고 했는데 몸에 상처가 나고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상처가 아프고 이런 거를 벌의 효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벌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벌, 그리고 쉽게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벌. 어떤 예를 들어서 너는 한 달 동안 분리수거야. 너무 길잖아요. 한 달 내내 어떻게 합니까? 너는 1년 동안 너는 방을 쓸어. 이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이나 3일?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생산적인 벌이라고 했는데 벌의 결과가 우리 가족이나 본인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이틀 동안 분리수거를 해주세요. 네. 이거 잘못했어. 그럼 동생하고 1시간 놀아주세요. 이거 잘못했어. 그럼 엄마가 내는 수학 2장을 푸세요. 그래서 그 벌을 아이가 수행했는데 그 결과 자기도 뿌듯하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생산적인 벌. 근데 이런 생산적인 벌을 하는데 아이하고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의 벌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약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그런 벌을 주면은 생산적이고 아이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이제 들어보면 생산적인 벌이 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하고 충분히 교감이 되거나 소통하거나 생활 속에 규칙도 있는 가정이어야 이 벌도 아이도 수긍하고 또 효과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매님께서 다시 아이를 키우시면 이렇게 하실 수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수사님 말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잘된 훈육, 효과 있는 훈육, 벌 이런 좀 그런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벌을 주거나 훈육할 때 도덕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라라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박경석 수사님께서는 가정에서 저희가 이제 학부모로서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벌을 줄 때 도덕적이라고 하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은 가족끼리 어떤 공동체가 일치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룰이 있어야, 가훈처럼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체벌이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그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식탁에서 이야기가 인격적인 좀 만남이 우선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인격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무한한 그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그냥 그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하면은 감정에 그 꼬리를 물고 굉장히 상처가 될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훈육이 되면 좋겠다. 근데 조금 다음 단계로는 엄마가 아버지가 힘들고 너무 속상했을 때 아이에게 눈빛도 어떠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은 때리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외면하는 것. 이런 쪽을 간다면 아이가 한 번 길게 하면 안 되겠죠. 한 번, 두 번 하면은 그래서 어느 시간에 그것이 풀어야 된다 하면 길게는 가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수사님 말처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러면서 아 잘했을 때의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이 좀 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약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게 도와줘요. 그것을 상으로 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참 좋은데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또 감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잘했다, 아 잘했다 고맙다. 그러는 엄마 좀 피곤한데 좀 도와라. 아버지가 오늘 직장에서 가는데 좀 심부름 해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바깥 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감정을 짓는 것이 참 많아요. 자기가 화났으니까 학생들한테 그들의 반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중학교 때 지금 한 55년이 됐는데 뭐 여성 선생님인데 나이 따기를 때리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왜 맞았는지.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 선생님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참 요즘 세대 SNS가 발달했는데 이름을 밝히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후유증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사님께서 도덕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강조하신 단어들이 조금 지금 되새겨 보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 그런 일면으로 이제 이렇게 막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눈을 맞추지 않는다, 조금 피한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도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은 행동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면 요즘도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벌과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벌을 이해시킵시다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부숙구 성인이 살던 시대에 얘기했던 거지만 천천히 잘 되새겨 보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이한테 또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이나 훈육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전해지는 아이에게 이해가 되는 선에서 행해진다면 그 벌은 또 다른 참다운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책의 글을 빌려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 신자 부모는 계속 자비로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또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